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순서 어떤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수가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거의 더블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코로나19 재유행을 불러온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하이 변이죠. BA.5가 사실상 우세종이 되고 또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 하루 평균 7만 명대 신규 확진수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전체 누적 확진 수가 1,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략 우리나라 전체 그 5명 중에 2명은 확진 경험이 있다는 거죠. 네, 특히 BA.5가 감염 속도도 빠르고 또 기존 항체를 무력화하는 특징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에서 코로나 확진에도 정보가 확실한 지침도 없고 해주는 것도 없어서 그냥 각자 도생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다수문 감염자가 돼서 이 새로운 감염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새 정부 들어서서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의 그 타격을 우려해서 이른바 과학 방역을 강조하는 상황이죠. 네. 또 우리 국민 5명 중 2명은 이미 확진을 경험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코로나 초기와는 확실히 좀 대응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그렇더라도 코로나 재확산을 대비한 고삐를 좀 바짝 죄야 될 때인데요. 네. 자, 우선 격리 지침도 좀 달라졌죠? 네. 일단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확진 통보를 받았다면 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일주일 즉 7일까지 격리를 합니다. 전파 위험 때문인데요. 네. 최근 우세종의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이 중증도가 좀 낮아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에 보통 휴식을 취하고 증상이 좀 있으면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일반적으로 하는 이 대증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 개인별 증상과 위험 요인에 따라서 의료기관 입원 치료 또는 재택 치료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의료진이 판단하겠죠. 네. 또 이제 경증으로 본인이 격리하셨는데 이 격리기간 중에 좀 발열 등의 증상이 심해지면 이 외래진료센터의 대면 진료 또는 전화 상담 처방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격리 해제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 밤 12시 해제되는데요. 지금은 해제된 검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 대신 격리 해제 후 3일 동안은 출근 등교 이런 외출을 할 수 있지만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 KF94에서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사람 많은 곳이 되겠죠. 이런 데 방문 제한할 수 있고 사적 모임 자제 이런 것도 좀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확진이 되면 스스로 검사 후에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스스로 7일간 격리를 하고 격리 후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일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네. 최근에 이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침도 바뀌었죠? 네.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된 이후에 조금씩 이제 점차적으로 대상과 금액이 줄었는데요. 현재는 확진 기준이 7월 11일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11일 이전에 확진이 되셨을 경우에는 이 가구원 중 격리자 대상으로 했고, 7월 10일부터 확진자인 경우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이번 격리자만 해당이 됩니다. 좀 헷갈리죠.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그냥 격리하신 분 다 해당이 됐는데 7월 11일 확진자부터는 그 가구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기준이 512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정부 입소 홈페이지 앱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되는 금액은 격리자 1인의 경우에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에는 15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예전에는 일단 확진되면 다 받았는데 이제는 이게 또 소득 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분, 또 못 받는 분이 나뉘게 되는군요. 네. 정부 대응도 전반적으로 좀 완화됐다고 봐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그전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줄고 병원이 전체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통제가 잘 되면서 완화된 거죠. 네. 늦은 풀었다기보다는 완화된 상태인데 현재 감염 추세를 보면서 지금 좀 주의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또 보실 때 확진자 수도 뭐 관심이 많이 가지겠지만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게 하루 확진 입원 환자와 중증 환자의 증가 추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의료 체계 붕괴거든요. 네. 예,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서 병원이 꽉 차고 계속 또 늘어난다면 결국은 의료 체계가 붕괴되면서 다른 질환을 낳는 환자들도 병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거는 거를 의료 붕괴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을 해외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사망자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중증 환자 관리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추세를 보시면서 중증과 사망자 숫자가 크게 늘지 않는다면 결국 뭐 병원 병상이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면 현재 거리두기 등의 코로나 방역 지침이 좀 강화될 것으로 당장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정부도 그런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마스크 쓰시고 거리 유지하고 손 씻고 또 이 환기나 소독 같은 개인 방역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팩트 체크는 어떤 주제입니까?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할수록 부자들이 이용해 먹기는 더 쉬워진다. 블룸버그는 한국을 채무 불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실제 근거를 댔는데요. 실제 지표가 외신 보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코로나가 세계 경제를 덮었을 때에도 유지했던 무역 흑자국이 13년 만에 무역 수지 적자 국가로 뒤집혀졌고 28년 만에 대중국 교역이 적자기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블룸버그 보도는 언급했던 블룸버그 보도는 네. 앞서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 라디오 방송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최 교수는 달러 강세가 되면서 신흥국가 개도국의 많은 파산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다. 이 블룸버그에서 국가 보도 가능성이 또 파산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꼽은 50개국이 우리가 아는 가난한 나라들로 포함됐는데 여기 한국이 포함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 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인데다가 우리나라가 이미 90년대 후반이죠. 한 차례 외환위기를 겪은 바가 있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어떤 경제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좀 높기는 해요. 그렇죠.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 일단 국가 부도 가능성이 높다. 이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연합뉴스에서 좀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 기사가 블룸버그가 지난 8일 보도한 오늘은 러시아, 스리랑카, 내일은 어디 이런 제목의 기사고요. 내용을 보니까 신흥시장이 부채 증가와 성장도나 금리 증가 등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미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스리랑카와 러시아에 의해서 디폴트 우려가 큰 나라로 엘살바도르, 가나,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을 꼽았습니다. 네. 또 그 다음에 좀 취약한 국가로 케냐,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를 꼽았고요. 네. 이제 이들 국가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인데 또 이 부채 심각한데 이들 국가가 미화 달러 차입에 지불하는 이자가 현재 미국 국제 수익률을 최소 10% 이상 초과하고 있으니까 비용이 더 들겠죠. 이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상당한 부채까지 더해져서 이자 지불이 막대하다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뭐 아프리카와 중남미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런 네. 나라들이 언급이 됐는데 여기에 한국도 언급이 된 거예요? 기사 본문은 일단 없었고요. 네. 그 기사 본문과 같이 게재된 표가 있었는데 그 표에 한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설명인가 해서 봤더니 이 블룸버그가 국제통화기 IMF죠. 이 자료들을 쭉 취합해서 신흥국 50개국의 국채 취약성 순위를 매긴 그런 표였는데요. 네. 여기에 우리나라가 50개 나라 중에 47위로 평가됐습니다. 47번째로 취약한 나라라는 이런 의미인데 근데 이걸 두고 국가 부도 가능성이 높은 나라 50개에 포함했다고 해석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자세한 또 설명을 보니까 기사에서 이 50개 개발도상국을 선정한 기준이 달러 채권 수익률, 신용부도 수합 스프레드, 이자 비용, 총부채 네 가지 측정 기준을 토대로 평가했다고 설명을 일단 했고요. 네. 이 50개국에 앞서 부도가 난 국가 스리랑카, 레바논, 러시아는 뺐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지금 국가 수가 보통 208개 국가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순서대로 해서 한국이 47이니까 50위권 치고 몇 개 나라 뺐으니까 그러면 한국이 만약에 파산을 한다면 네. 전 세계 국가의 4분의 1이 파산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네요. 예, 좀 더 많이 확대 해석하신 것 같고요. 예. 네, 스콧 존슨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도 이 연합뉴스 이메일 질의에 한국은 상당한 디폴트점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신흥시장 지수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경제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블룸버그의 조사는
전 세계 28개국 나라 전체 다 조사해서 50개를 낸 게 아니고 네. 조사가 가능한 신흥 국가 그러니까 이런 지표가 잘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50개를 골랐고 이들 국가만을 대상으로 취약들을 순위를 매겨본 건데 그래서 이 추가 설명이 이 조사 대상국 중에 한국은 보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나라들에 속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순위를 보니까 중동 국가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 바로 다음인 48위부터 50위에 있었습니다. 이들 나라들도 보도가 난다면 정말 큰일이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조사 대상을 일단 전체를 208개 국가를 한 것도 아니고 50개만 딱 추려서 했는데 이 중에 47위를 했다 우리나라가. 네. 예. 그래서 표본 자체가 신흥국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 부도 가능성이 조사 대상 가운데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건데 네. 마치 전 세계 국가 중에서 47위 그래서 국가 부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잘못 네. 해석을 한 거네요. 네네, 좀 네.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한 해석이라는 팩트체크 결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제 하나 더 다뤄볼까요? 네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시들시들해져가는 양파에 사랑해라고 했더니 양파가 살아났다. 이게 옛날에 많이 받은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또 기사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예, 찾아봤더니 최근 한 지역 매체가 사랑이라고 했더니 죽어가던 양파 살아났어요. 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을 했고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 지역의 모 대학 모 교수님이 양파를 대상으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파동 연구, 심지어 제목이 문자 에너지 파동 실험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으로 공매 실험을 했다.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네. 기사에 나온 실험은 우리가 상상하듯이 간단합니다. 2011년 6월에 생산한 양파를 가지고 생장 실험을 했는데 이 튼튼하고 보기 좋은 잘 큰 양파가 컵에는 미호라는 그러니까 양파를 담은 컵에 미호라는 글자를 써붙이고 또 좀 부실하고 보기 좋지 않은 좀 바르게 잘 안 된 생육이 잘 안 된 양파의 컵에는 사랑한다 이렇게 글자 써붙였더니 네. 실험이 시작된 지 47일이 지나면서 미호라는 글자를 붙인 그 양파는 튼튼해도 보지 다시 썩기 시작했고 네. 반대로 부실했지만 사랑합니다를 붙였던 컵의 양파는 이 싱싱하게 좀 건강해졌다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네. 근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실험 자체가 신뢰할 수 없게 설계됐고요. 심지어 이 똑같은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에서 많이 나왔고 이런 그래요. 온라인 주장이 많아서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 과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학생들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예, 한마디로 유사과학이라는 건데 이번에는 또 기사까지 나왔으니까 저희가 직접 교수님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 교수님한테. 네. 해당 교수님도 해당 실험은 정식 연구가 아니고 학생들 동기부여 차원에서 사용된 수업 자료다 이렇게 밝혔고요. 누구한테 응용을 받거나 과학적인 토대로 사전 검증을 받고 준비한 실험이 아니고 논문을 쓰기 위해 준비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팩트체크 해보니까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뭐 긍정의 에너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냥 이 좋은 말로만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막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또 한다고 하시니까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뭐 우리가 긍정의 에너지, 믿어주고 소망하면 꿈을 이룬다. 뭐 이런 거는 믿기로 하고요. 이 관련된 기사는 이 실험 자체가 과학에 근거하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네.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